박태옥 화백은 제 작품은 제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열과 역사가 담긴 작품입니다. 백양 박태옥 화백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평생 소망을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소망은 평생 그린 작품들이 흩어지지 않고 대한민국의 박물관에 보존돼 많은 국민들이 함께 감상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저를 데려가겠다는 나라가 여러 개 있어서 가려고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디도 제 그림을 펼 데가 없어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대통령까지도 박물관 꾸려준다 그러고 제 그림을 가져가고는 그림만 가져가고 박물관을 꾸려준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 그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hir었어요. 그래서 hir어서도 도둑들 다양해서도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한 사람들은 감옥에도 가고 처벌을 받지만 해도 제 그림은 역시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국가의 보호도 못 받고 도움도 못 받으면서 이렇게 그림을 열심히 이제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리고 있고, 지금 혼자서 그려놓은 그림이 거짓말 아니고 어느 강대 국가의 전체 화가들이 그린 것만큼 그려놨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 전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싶은데, 우리 단결해서 제 그림을 내가 돈을 안 받을 테니까 우리 힘을 합해서 이 그림으로 그림도 살리고 우리 민족 정신도 살리고 우리 전통도 살리고, 그리고 우리가 경제 문명을 이루어서 문화로서 우리가 경제 산업 국가를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문화 강국을 만드는데 우리가 단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86세 원화가인 박태옥 화백은 중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시작했으며 대한민국에서 50여 년 동안 민족 정신을 주제로 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면서 한국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KBS 11시에 만납시다에 출연해 중국의 생활과 민족의 어린 담긴 민족 작품 활동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술연구소에 있었습니다. 미술연구소라고 있었는데 연구소에서 제가 업무를 뭐 담당하다시피 그렇게 연구를 하신 그런 정황이었지만, 그 조개 그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그 구더기를 고르는 데는 그 딸들보다도 못 고르겠더라고요. 딸들은 저보다 더 잘 그러니까 골랐죠. 그 조개 껍질 가지고 이제 뭐 자개장을 만든다거나 자개장식 무슨 장을 만들고 그런데 쓰는 그런 거를 재료를 이제 선별하는데 먹다 남은 거 이제 그런 찌꺼기 있고 그러니까 부대기 끼고 그런 걸 같이 거는 작업들 몇 년씩이나 그렇게 고생하셨습니까? 그거는 한 5, 6년, 7, 8년이 되는데요. 참 긴 세월이었네요. 예, 그때는 그 한 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고스란히 하란 대로만 했으면 또 좀 낫겠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서도 또 깨진 내버리는 그 조각지들을 모아가지고 또 예술품들을 또 만들었습니다. 전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만든 예술품이 그 공장에서 전격적으로 만든 예술품보다 또 못지않은 또 예술품들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그 예술품에다가 제가 한국 여인을 많이 만들어 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또 사상개조를 안 하고 한국의 그 넋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상개조를 어느 누구보다 더 세게 해야 된다. 그래서 또 다른 공장을 또 보냈어요. 그래서 다른 공장에 간 것이 또 목재 공장에 또 갔습니다. 목재 공장 가시고. 그리고 목재 공장에 가가지고는 목재를 이제 메고 나르는 일을 했죠. 그때는 그저 여성의 몸으로 그런 일을 다 시켰습니까 그때? 그때는 무엇이 보기 흉하고 무엇이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이 사상개조에 제일 좋은 것이라고 얘기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럼 그림 다시 복권돼서 다시 그림 그리게 된 것은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중국의 그 4인방을 뭐 한 7, 8년도에 78년도에 4인방이 뭐 무너졌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너무 긴 세월 동안 계속 억압 속에서 그렇게 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락인이 박힌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해방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언젠지 뭐 한번 또 연구소에 다시 오라고 하더라고요. 와서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데, 그때 그리라는 건 이전에 그림하고도 전혀 다르게 조그만 종이를 주면서
무슨 설계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사상 계속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마비적인 그런 심리 상태였죠. 그러니까 이것이 해방인지 뭔지도 모르고 뭐 기쁨도 모르고 뭐 슬픔도 모르는 이제 마비 상태의 그런 심정에서 이제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또 예술 활동이 시작이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그 뭐 형세가 바꿔지는 것이 뭐 하루 이틀에 임차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천천히 중국엔 또 대륙이니까 모든 게 천천히 되거든요. 형세가 점점 좋아지는데 천천히 좋아졌어요. 그러다 나니까 그 처음에는 역시 그 뭐 나쁜 일을 했다는 사람들도 뭐 마음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정책이 나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은 또 제자리에 다 있으니까 그분들도 전전히 인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후에 점점 이제 좀 해방이 됐다는 걸 천천히 이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회 몸담고 있는 사회 그 변화 그 속에서 한 길을 계속 걸어오려고 하니 사회는 대변혁이 오고 그런 가운데서 꽤 힘이 들었던 그런 세월이었고 특히 어렸을 적에 고생하셨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질 정도네요. 근데 1990년도에 첫 작품전을 그러니까 중국에서 여셨죠? 예, 중국에서는 구럽전은 이제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저도. 구럽전은 많이 했는데 그 개인전은 그 처음이었죠. 개인전 열긴 중국에서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중국에는 그 연영성이라면요. 그 너신미술학원이 있는 성이고 중국의 27개 성 가운데 그 가장 발전한 이런 성이거든요. 또 예술이 발전하고 또 미술학원이 중국 그 예술학교 중에서는 해방 전부터 있는 뿌리가 가장 깊은 전국에서 제일 크다 하던 제일 높다는 이런 예술학교였습니다. 처음에. 지금도 뭐 그저 그저 한 3, 4등이나 1, 2등이나 그저 그런 범위에서 지금 되는 전통이 있고 그러니까 인정되는 그런 학교로구나. 그렇죠. 그런데 그런 학교에 있는 그 교수만 해도 뭐 수백 명, 뭐 1000명이 넘어가는 교수도 있고 또 전문적으로 미술 창작만 하는 또 학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화원이라고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일반적인 대전적으로 말하게 되면 대학교 한 2년, 3년 배우는 그런 4, 5년이 아니고 그런 학교도 또 여기저기 또 있습니다. 그래 학교가 그렇게 많지만 한 번 개인 전시가 없었습니다. 그 큰 성시에서 또 그 연영성 대련시뿐만 아니라 또 그 심양시 그 주위에는 그만한 그 대련시만한 성시가 여러 곳입니다. 대일국가가 되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박태옥 선생님께서 1990년도에 개인 전시회를 해가지고 중국 화단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맞는 말씀인가요? 네, 그때 좀 그랬었죠. 좀 그랬어요? 고국에 오셔가지고도 작년 2월에 오신 이후로도 벌써 한 대번 전시회를 가졌다고 그러시죠? 네. 백성기념관에서 했던 게 처음입니까? 네, 이거 백성기념관에서 했습니다. 그러시죠. 그랬는데 백성기념관에서 처음 한다면은 사실 백성기념관에서 정말 그 한국일보죠. 한국일보의 장강재 회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하셔가지고 전시를 마련해 줬습니다. 아마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는 이것이 첫 번째 제 예술 생涯에서는 첫 번째 발을 디딘 화단이었습니다. 특히 독립군 아버지의 민족정신 교훈에 따라 중국에서 다시 미술 활동을 하도록 권유와 북한 초청 미술전에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품 하나하나에 민족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조국에 대한 사랑을 담기기 위해 평생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창작 활동에만 머물지 않고 후배 화가들을 지도하며 한국 미술 발전에도 힘을 보태왔다고 회고했습니다. 박화백은 예술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후세에 이어져야 한다며 젊은 화가들이 우리 문화와 민족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는 순간에도 박화백의 시선은 자신의 작품을 향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한 예술인의 개인적인 아쉬움을 넘어 평생 지켜온 민족 예술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백양 박태옥 화백의 마지막 소망은 거창한 명예가 아니라 민족의열이 담긴 1만여 작품들이 대한민국 박물관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4차 산업행정뉴스 서정영입니다.